테스트를 응시하는데 10분 만의 시간이 주어져요. 테스트를 응시를 시작한 지 10분이 딱 지나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답안지를 강제로 제출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는 테스트야. 근데 제한 시간이 10분이고요. 문제를 풀었어. 푸는데 한 8번까지만 푸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다 됐어. 제한 시간이. 그래서 딱 답안지가 전송이 됐어. 그러면 그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8번까지 풀었으면 주관식이면 주관식을 입력하고 뭐 파일 업로드 형태면 파일 업로드를 업로드하고 객관식 같으면 객관식을 체크 이렇게 하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답안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8번까지는 8번까지 풀었으면 다 풀었다는 게 객관식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주관식은 텍스트 형태는 입력을 한 거고 파일 업로드 형태는 파일을 업로드 한 상태 여야 완전히 풀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푸른 것들은 8번까지 그렇게 풀었으면 8번까지 푸른 거는 그대로 답안에 전송을 시켜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뭐 테스트를 보는 중간에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답안을 전송시켰다 그래서 그 테스트 점수가 빵점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제한시간 되는 그 시간까지 풀었던 거는 강제적으로 그 종료를 시키는 거지만 그 시간까지 풀었던 답안들은 그대로 전송을 시켜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한시간에 걸리면 그 시험에 빵점이냐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풀었던 거는 그대로 전송을 시켜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한시간도 마찬가지로 제한시간 없이 그냥 널널하게 오랫동안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거면 제한시간 없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죠. 제한시간은 선택했으니까 제한시간 없음을 체크해놨으니까. 자, 응시 유형이 있네요. 응시 유형 한 문제씩 응시가 있고요. 한꺼번에 응시가 있어요. 자, 한 문제씩 응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한 문제씩 응시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테스트 응시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답안지를 딱 풀고 답안 전송을 딱 누르면 그 답이 전송이 되고 다음 문제가 또 딱 보여져요. 또 그거 풀고 답안 전송 버튼 누르면 그게 답안이 보내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딱 보여져요. 그렇게 한 문제씩 응시하는 게 바로 이 한 문제씩 응시고요. 한꺼번에 응시는 그 말 그대로 한꺼번에 응시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에 출제된 문제가 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그냥 체크 아니면 입력, 업로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풀어서 답안 전송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답안이 전송되고 시험이 종료되는 그런 방식이 한꺼번에 응시입니다.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리고 문제 유형이 있네요. 문제 유형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문제들 뽑아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조건에 걸리는 문제들만 뽑아서 문제로 테스트로 출제를 해라 라는 거죠. 자, 문제 유형 보면 객관식, 주관식, 임시객관식, 임시주관식 구분하지 않음. 객관식으로 체크하면 객관식 문제만 뽑으라는 거죠. 테스트로. 주관식이면 주관식만. 이미지 객관식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로만. 이미지 주관식은 이미지로 되어 있는 주관식 문제만 구분하지 않음. 그러면 문제 유형이 뭐든지 상관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단원 구분. 단원 구분할 거면 구분함. 하지 않을 거면 구분하지 않음. 구분할 거면 구분함 선택하면 단원 선택 나오죠. 골라요. 뭐 이게 3차까지 다 골라도 되고요. 1차만 골라도 되고요. 2차까지만 골라도 되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점 구분. 문제 입력할 때 배점을 구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입력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점짜리인지. 그 배점. 나는 뭐 10점짜리만 하겠다. 나는 뭐
3점 뭐 3.5점짜리만 하겠다. 구분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 수준, 이거는 이제 문제를 입력할 때 문제 수준도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입력하게 선택하게. 그래서 그게 문제 수준을 이제 고를 수 있는 거죠. 구분하면 몇 등급짜리로 할 거냐 문제를. 1등급 하면 1등급으로 입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만 골라라 라는 거죠.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여기 조건에 맞는 문제들만 골라서 테스트로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급도 선택하지 않겠다. 구분하지 않겠다. 자, 문제 개수. 몇 문제를 출제할 거냐, 몇 개를 뽑을 거냐, 여기 조건에 맞는 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뽑아볼까요? 저장하기 누르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됐어요. 근데 0이네요. 0. 왜 그럴까요? 문제 개수가. 지금 이 조건에 맞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국사 초등반 1, 2학년으로 우선 확인해 볼게. 국사 초등반 1, 2학년으로 출제된, 묶어져 있는 문제은행이 있는지 볼게요. 대학 1번이네요. 이거는 국사인데 대학 1번이네. 유학준비반, 취업준비반, 자격증반. 그죠? 국사 대학 1반, 유학준비반, 취업준비반 이렇게 돼 있네. 출제해서 이거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출제했던 게 국사에서 뭐 했죠? 대학 1번이었죠? 그래서 이거나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해서 보면 이게 문제 아까 30문제 되면 이제 문제 걸러져서 나오겠죠? 문제은행에 여기에 조건에 맞는 문제가 있으니까 5문제로 나오네요. 제가 아까 10문제 입력했죠? 근데 아이고 5문제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시 10문제로 입력하면 5문제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10문제를 입력했지만 10문제를 뽑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 조건에 맞는 건 5문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문제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뽑겠어요. 그죠? 볼까요? 국사 대학 1반에 일반으로 묶어져 있는 그 테스트, 영어니까 아니고요. 이게 맞죠? 걸리죠? 이 테스트에서 뽑는 거죠. 문제가 5문제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10문제를 뽑으라니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가 알아서 이제 문제를 뽑아보니까 5문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문제로 바뀌어요. 알아서 10문제 뽑아라 라고 했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출제를 하시고 나면 그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가장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조금 전에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테스트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맞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테스트 출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